렐렐렐레 형님 마지막. 오케이. 자, 잘 다녀왔고요 예비군. 예비군 가서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격 5발 쏘는 거에서 4발로 딱 탄착군 완벽하게 형성해놓고 마지막 발로 표적지가 고정되어 있는 클립을 맞추면서 또 적중을 시켰으면 표적지가 날아가더라고. 그 예비군 가서도 맞추는 거 하나만큼 이제 좀 계속해서 흐름을 이어갔던 상황이고, 오늘도 해축구 상당히 많은 경기들이 일단은 포진되어 있는데 뭐 가보겠습니다. 뭐 유로파가 솔직히 쉽진 않아요 여러분들. 챔스 유로파가 좀 어려운데 자 가봅시다. 첫 번째 라르나카 대 웨스트햄. 아니 1대1 절대 아니야 이거. 비율 처음 보시는 분도 비율 참 그걸 수 있겠구나. 저는 8대2가 기본이에요. 8대2 1옵션 주력이 제일 우선이고 2옵은 맞으면 본전 느낌. 부주력인데 맞으면 본전 정도. 그 정도 느낌. 아시겠죠? 조교를 맞추라고 큰일 날 소리를 하시네. 조교가 근데 너무 착해가지고 잘해주더라고요. 자 일단은 유로파 컨퍼런스 16강이에요 6컨. 컨퍼런스입니다. 16강 1차전. 그리고 라르나카 이제 키프로스 대 웨스트햄. 잉글랜드 팀이죠. 일단 부상자 보기 전에 거리는 전나게 멉니다 여러분들. 키프로스 진짜로 멀어요. 저번에 걔는 키프가 아니었나? 아무튼 거의 중동쯤에 있어. 키프로스는 중동쯤 엄청나게 멀어. 키프로스는 그 터키 원정이 힘들다고 유럽 대항전에서 많이들 얘기하잖아요. 거의 뭐 그 정도 거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엄청나게 먼 거리고. 이거 사진 좀 보여드려 했는데 키프로스 터키 밑에 섬 하나 있거든요. 거기가 키프로스입니다. 터키 밑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터키보다 좀 더 시리아 지진 때문에 안 좋은 그 일이 있었기 때문에 어디인지 대충 지도로상 아시잖아요 여러분들. 그 근처야. 그 근처. 거의 뭐 중동급으로 가신다고 보면 되고. 일단은 거리가 멀기 때문에 웨스트햄이 좀 부담감은 있어요. 그 부담감은 있는데 부상자 쪽에 일단 앙헬 가르시아 주전 레프트백이 오늘 출전 정지로 라르나카 빠지고, 폰스 얘도 출전 정지로 빠집니다. 핵심 미드필더 쪽에. 주전이고 핵심이에요. 여기에 이제 기우르크소 또 측면 공격 쪽에 또 얘도 나름 잘해주는 놈이거든요. 거의 주전급 놈이 또 하나 빠가지고 5골 4엇인가. 얘는 3골 2엇이. 얘도 이제 폼이 좋아서 사이드 쪽이니까 이제 공격 가능 많이 하잖아. 1골 3엇이. 아주 괜찮은 놈들이 다 좀 많이 빠져있는 라르나카의 지금 상황이고, 웨스트햄 같은 경우는 일단 파비안스키가 손흥민 똑같이 안하골절 당해서 못 나가고 있고, 블라디미르 쿠팔 사이드 쪽에 얘네밖에 없어요. 막시 코르네가 오늘 경기 불투명. 그러니까 옛날 벌리 에이스였잖아 측면 공격 쪽에. 이번 시즌 웨스트햄 합류 이후에 거의 뭐 부상으로 경기를 소화하지 못했는데 오늘 벤치 출전 정도는 가능하다는 얘기가 있어요. 나머지는 뭐 부상자들 지금 없는 상황. 키퍼 그렇다 치고 쿠팔 지금 필요 없고요. 그러니까 결국에 웨스트햄이 지금 리그에서 좀 고전하고 있는 흐름에서의 경기인 부분 외에는 전력적으로는 훨씬 낫습니다. 더군다나 웨스트햄 유로파 컨퍼런스 리그 전승이에요. 전승. 물론 상대팀들이 좀 약하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흐름이 라르나카 뭐 비슷해요. 솔직히 수준은. 그런 흐름인데 뭐 일정적인 부분 그리고 리그에서의 순위 이런 부분이 웨스트햄이 조금 걸리는 부분인데, 일정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 웨스트햄은 타이트한 거는 분명히 맞는데 뎁스가 그렇게 나쁜 팀이 아니에요. 웨스트햄 같은 경우 오늘 같은 경우 특히나 수비 쪽에 커트 주마까지 복귀 이슈가 있어서 미드필더 쪽에서도 데클란 라이스 말고 정도 제외하고는 나머지 자원들이 어느 정도 로테이션 충분히 돌아가고 있고, 최근에 또 플린 다운스라고 한 명 또 치고 올라와가지고 얘도 종종 출전을 하면서 라이스는 어쩔 수가 없긴 해요 여러분들. 라이스는 뭐 혹사당하고 있긴 한데 다른 애들, 근데 라이스는 체력 관리가 잘 되는 유형이야. 혹사 당한다고 막 쭉쭉 체력이 빠지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이제 본인 스스로 이제 컨트롤이 되는 유형이라서 비교적 좀 덜하고 나머지들도 관리 잘 됐고 전방 쪽에서도 지금 코르네까지 복귀했으면 거의 그냥 풀이에요. 부상자가 없어. 보웬, 안토니오, 벨라마, 스카마스, 잉스, 코르네, 뭐 중앙 같은 경우는 뭐 지금 차고 넘치죠. 안토니오, 스카마카, 잉스가 있고 사이드 쪽이 조금 얇긴 합니다만 코르네가 어쨌든 복귀해서 후반도 좀 채워준다면은 뎁스적인 부분도 뭐 나쁘지 않다. 리그에서도 최근에 물론 뭐 원정에서 연패를 당하긴 했습니다만 토트넘, 맨유 한 팀이 어디였지? 기억이 안 나네. 어쨌든 강팀 상대로 그런 부분이었고 그래도 조금 웨스트햄이 좀 나쁘지 않아 보여요. 제가 볼 때는 일정도 계속 이어지는 게 아니라 이 경기 하고 그 다음 에스턴 빌라 그리고 다음 경기 라르나카랑 이제 홈에서 맞붙고 그 다음 휴식기예요. 중간에 끊겨 휴식기가. 그렇기 때문에 이 경기는 충분히 잡을 수 있다. 일정적인 부분이나 여러 가지 로테이션 잘 됐고 아무리 키프로스 원정이 상당히 멀다 한들 리그에서 수준 차이가 난다. 지금 라르나카 풀 멤버도 아니고요. 웨스트햄 승 보고요. 라르나카가 개인적으로 웨스트햄의 방패를 뚫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희연님 보내드리고 감사합니다. 이어갈게요. 좀 주요 경기들만 하겠습니다. 주요 경기들만 하고 아무튼 여러분들 질문 주시거나 유니온 베를린 대 웨니옹. 웨니옹은 이제 벨기에에서 거의 최상위권 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2위에요 지금 2위. 유니온은 뭐 다들 아실 테고 요건 이제 유로파 16강 1차전 이 두 팀 같은 경우 조별 예선에서 같은 조였습니다. 기억하시는 분들도 당연히 계실 텐데 전적만 먼저 말씀드리면 유니온 기준 홈에서 0대1로 졌고요. 원정에서 1대0으로 이겼어요. 스코어만 이거는 뭐 경기를 안 보신 분들도 스코어만 보면 야 한 골 싸움이네. 실제 경기 내용도 두 팀이 두 번 만나서 다 한 골 싸움이었어요. 어느 한 팀이 주도적인 경기 운영이나 막 두들겨 패거나 이런 내용이 아니었어. 붙었다 하면 그냥 경기 족같이 재미없네 이런 보다가 그냥 한 골 들어가면 거기서 끝나는 전형적인 그런 경기를 보여줬는데 지금 유니온이 1.5배다. 특히나 유니온이 유럽 대항전을 어느 정도 병행을 하면서 최근에 득점에 대한 페이스가 좀 떨어졌거든요. 제가 샬케전 조심하라 했잖아. 언더 맞췄잖아요. 그 전에 뭐가 있었지? 아무튼 최근에 유니온이 페이스가 상당히 많이 떨어져요. 쾰른전 그것도 언더 맞췄잖아 다. 유니온은 애초 그 전부터 저는 믿을만한 팀이라고 생각 안 했어. 그래서 이기는 게 참 대단하다 유니온. 정신적으로나 무장이나 이런 것들이 좀 잘 돼 있다. 뭐 이렇게 판단이 됐었던 팀이죠. 실제로 최근에 물론 바이에른 뮌헨이 깨어있긴 했습니다만 5경기 1승밖에 없어요. 뭐 아약스전 2번에 샬케 쾰른 요 경기도 제 생각에는 한쪽으로 크게 기울만한 경기는 아닌 것 같아요. 위니온 같은 경우 이미 자신감이 있어. 해볼만해. 둘 다 해볼만 했거든요. 한 골 싸움이었기 때문에. 뭐 유니온이 뭐 위니온을 두들겨 팼던 내용도 아니고 둘 다 막 어느 정도 비비다가 한 골 먼저 넣은 새끼가 이긴 경기란 말이죠. 오늘도 언더만 볼게요. 이거 일반승 배당이 좀만 좋았으면 저는 괜찮았을 것 같기는 해. 그래도 유럽하고 뭐 홈팀이 어쨌든 유리하니까. 근데 유니온 베를린 같은 경우 유럽 대항전도 뭐 신경을 안 쓰는 건 아닌데 제가 말씀드린 리그 최우선이야. 왜? 챔피언스 리그 이게 최우선이에요. 근데 최근 리그에서 주춤하고 있잖아. 신경을 안 쓸래? 안 쓸 수가 없다. 물론 주전 라인업이 어느 정도 출전을 하겠지만 이게 최우선이에요. 이게 최우선. 이거 버리더라도 이거 갈 수 있다 그럼 무조건 이쪽을 택합니다. 여러분들 그 정도 느낌이에요. 그래서 저는 일반승이 한 1.7이나 8 정도 됐으면 뭐 승까지도 그래도 볼 수 있지 않았을까 싶은데 1.5배당은 메리트가 없다. 언더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던더만. 세 번째 안더레우트 대 비아레알. 경기가 이제 유로파 컨퍼런스 16강 1차전입니다. 1차전이고 이게 일단은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분석 시작하기 전에 배당이 비아레알 쪽으로 엄청 많이 빠져요 지금. 이거 혹시 정보 아시는 분 있나요? 제가 한 5시 좀 넘어가고부터 빠졌거든요. 근데 5시면 제가 다른 경기 보고 있을 때라
이 경기를 마지막에 확인을 못했는데 정보 아시는 분 계시나? 뭐 이슈가 있는 것 같은데 이거 이렇게 갑자기 푹 빠지는 거 보면은 갑자기 거의 0.2 정도가 빠졌어요 순식간에. 보티 형님 어서 오시고. 아무튼 이거는 끝나고 한번 다시 볼 텐데 일단은 뭐 안드레우츠 쪽도 누수가 아예 없는 건 아니에요. 일단은 이거 주전 골키퍼 때문에 그런가? 크롬브로그가 일단 주전 키퍼라고 보면 돼. 물론 백업이 괜찮게 해요. 근데 얘가 일단은 개인 사유로 오늘 빠져 있고 수비 쪽에 뭐 델크로이 주전급 자원이나 뭐 그 밖에 로테이션급 자원들 미드필더 쪽에 그래서 전력은 어느 정도 유지는 하고 있거든요. 이런 상황이고 BRL 같은 경우는 제가 계속된 문제가 어쨌든 있죠. 미드필더 쪽에 카푸에 코클랭. 그러니까 결국에 숫자가 부족해요. 중원에서의 숫자가 부족한 BRL 계속 뭐 파레오나 뭐 이런 애들 이렇게 좀 쓰고 있고 직전 경기는 이제 테레츠인가? 테렛이라고 또 그 젊은 자원을 최근에 또 활용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원래 종종 이제 나오던 놈인데 최근에는 출전 횟수가 더 많이 늘었고 뭐 나쁘지는 않아요. 여기 이제 바에나 같은 애들 이제 미드로 좀 굴리거나 이런 부분인데 기본적으로 BRL의 세티엔 감독은 유럽 대항전에서 잘 못해요. 감독 스타일이 경험도 많지도 않고요. 바르셀로나 때 짧게 있었고 그 다음에 뭐 BRL 와가지고 최근에 또 유로파 컨퍼런스 몇 번 있었고 옛날에 하면 베티스에서 몇 번 있었나? 제 기억에. 근데 승률이 5할이 안 됩니다. 이기는 횟수가 5할이 안 돼요. 오늘 BRL에서도 오자마자 1무 1패잖아요. 이거 뭐야? 그 빌라가 있는 에메리 감독이 전승 박아놓고 마지막에 세트엔 1무 1패 박은 다음 그 다음 경기 이거거든요. 저는 신뢰가 없습니다. 안드레우트도 솔직히 잘 못해요. 여기 벨기에 여기도 벨기에인데 안드레우트 옛날에 명문이었습니다만 뭐 제가 몇 번 언급해 드렸죠. 구단 수뇌부들의 좀 비리 같은 것들이나 약간 그런 것들이 좀 터지면서 분위기가 완전 바꿔서 지금 중위권이에요. 중위권 12달에 성적도 막 그렇게 좋지도 않고 솔직히 전력적으로 BRL 훨씬 낫습니다. 그럼에도 뭐 만들 수 있는 능력은 안도가 어느 정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직전에 루도고르츠 상대로 좀 압도적인 경기 내용이나 이런 것들을 보여준 부분 봤을 때 제가 볼 때는 그래도 BRL보다는 안드레우트 쪽 프렘 봅니다. 배당이 많이 떨어지는 건 제가 끝나고 한번 보겠습니다. 왜 이렇게 많이 떨어지나. 텔레그램 뭔지 모르고요. 카카오톡은 불가능합니다. 제가 카톡을 아는 사람은 없어요. 굳이 분석하는데 왜 카톡을 알아야 됩니까? 메일도 있고 여러 수단이 있는데. 몇 번째냐? 네 번째 레버쿠젠 대 페렌츠바로스. 일단 레버도 문제가 조금 있는 부분은 중원입니다. 안드리 출전정지, 팔라시오스 출전정지, 아랑귀즈까지. 페렌츠바로스는 뭐 큰 부상자는 일단은 없어요. 큰 부상자는 일단은 크게는 없고 뭐 미드필더 쪽에 저희 주전급인 베시치 정도, 베시치랑 그 밖에 불투명자들 몇 명 있습니다. 막 수비 애들, 수비 막 로테이션급, 주전 로테이션급 애들이나 공격 쪽에 이제 백업인 은구엔. 근데 사실 쓸모 없어요. 이런 애들 좀 빠져 있는데 일단 레버쿠젠의 지금 문제는 중앙 미드필더가 없어요. 아니 없다기보다 거의 없어요. 데미르바에 한 명 남아있고 나머지 미드필더 쪽은 이제 플로리안 비르츠랑 아메리 2선 뛰는 놈들이고 이제 딱 중앙 미드필더라고 볼 수 있는 놈은 데미르바에 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게 라인업이 어떻게 나올라나? 라인업이 어떻게 나올라나 모르겠는데 뭐 어떻게 나오던 간에 페렌츠바로스는 기본적으로 전력이 좀 약해졌습니다. 기본적으로 본인 팀의 핵심 수비수가 일단은 니스로 이탈을 해버렸어요. 니스로 가가지고 니스에서 뭐 모나코전에도 선발로 뛰고 랑스 원정에서 1대0 잡을 때도 걔가 선발로 뛰고 나쁘지 않은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있고 어쨌든 그런 이탈자들이 있는 상황에 지금의 레버쿠젠이 어쨌든 간에 또 공격만큼은 확실해요. 공격만큼은. 다른 건 모르겠는데 디아비, 뭐 아들리 이 측면 쪽에 빠른 선수들을 뭐 직전 경기 모나코도 전혀 제어가 안 됐잖아요. 그냥 달리기만 하면 뚫어버리니까
뭐 냅다 달리면은 요게 뭐 측면 쪽에 프리폰 같은 경우도 직전 경기 부상에 대한 좀 이슈가 좀 있는 것 같았습니다. 오늘 출전할 수 있어 보이고, 얘는 사이드백인데 공격력이 엄청 좋아요. 달리면 그냥 제낍니다. 이거를 페렌츠바로서 감당할 수 있을까? 특히나 페렌츠바로스 같은 경우 이제 리그 우승이 확정이 된 지 좀 오래돼가지고 보통 그거 있잖아, 우승 확정 짓고 이제 폼이 좀 떨어지는, 왜냐면 동기부여가 사라졌으니까, 확정이니까.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그런 부분에서 레버쿠젠의 공격력을 감당하기엔 제가 볼 때 어렵다고 봅니다. 아무리 중원 쪽에 이런 누수가 있다 한들 어차피 측면에 그냥 찔러주면은 제껴버릴 테니까 뭐 큰 의미가 있나 싶어서 이렇게 봅니다. 레버슨 1마인 오바 이렇게 보고요. 뿌띠형님 읽어주셨네. 로트 좀 돌릴 것 같다고? 읽어주면 불이해라. 근데 리그에서도 더 올라갈 데가 없는데 그 정도 이슈로 저렇게 배당이 하락한다고? 일단 신뢰는 딱히 안 가네. 오케이, 감사합니다. 끝나고 제가 한번 다시 볼게요. 6번째, 5번째, 스포르팅 대 아스널. 요거는 이제 유로파. 제가 레버쿠젠 써놨었죠? 레버쿠젠도 유로파입니다. 헷갈리네. 유로파 16강 1차전. 스포 같은 경우에는 우가르테가 빠지는 부분은 굉장히 아쉽긴 합니다. 우가르테가 오늘 출전 정지를 못 나와. 우가르테가 어쨌든 빠졌고, 아스날 미드필더 쪽의 핵심이에요. 딱 중심 잡아주는 그런 스타일 있잖아. 어쨌든 빠져있고, 아스날의 엘레니 부상에 은케티아, 제주스, 트로사, 티오니 2명. 셋 다 이제 부상 관련이고, 제주스는 복귀했습니다만 오늘 경기 선발이 아닙니다. 아니, 선발이 아니라 출전을 안 시키겠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못 뛰는 것 같고, 은케티아, 트로사, 티오니 질병 관련이고 둘은 부상 관련이라 지금 아스날이 톱 자원이 없어요. 이렇게 되면 마르티넬리가 다시 한번 톱으로 좀 올라가거나 뭐 그런 식으로 가야 될 것 같은데, 스포르팅도 어쨌든 포르투갈 리그라 가락군이 있는 팀인데 시즌 초반만 해도 사실 그렇게 잘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챔피언스리그 예선에 이 팀이 토트넘하고 같은 조였잖아. 그때까지만 해도 별로 잘 못했었는데 후반기의 페이스가 상당히 좋습니다. 후반기의 페이스 자체가 좀 그래도 많이 올라온 흐름에서 지금 좋은 경기들을 지속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스포르팅이고, 그러니까 브라가가 시즌 초반에 좋았잖아요, 포르투갈에. 브라가는 후반기 떨어지고 스포르팅은 이제 치고 올라가는 느낌이거든요. 약간 두 팀이 비슷비슷한 수준인데 전반기 후반기가 약간 반대가 되는, 그러니까 스포르팅 후반기에 지금 흐름이 상당히 좋고, 아스날 같은 경우 어쨌든 리그 경쟁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또 이런 부상자들 을 감안하고, 더군다나 오늘 로테이션이 돌아갈 가능성이 높아요. 겨울에 스페치아에서 이제 핵심 수비수 빼오는 키비오르 같은 애들 오늘 선발 가능성이 조금 높지 않을까 싶고, 자카 같은 애들은 직전 경기 로테가 돌아가기 때문에 오늘 나올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뭐 사카 같은 경우도 뭐 로테이션 대상일 가능성도, 사카는 나올 것 같긴 한데, 어쨌든 간에 뭐 스미스 로우나 뭐 요런 자원들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아스날 쪽에 좀 있어 보인다. 그렇게 된다면 우가르테만 있었으면 저는 스포르팅에 아예 안 진다고 봤을 것 같기는 한데, 우가르테가 빠진 부분이 조금 걸려요. 뭐 이런 부분 감안했을 때 제 생각에는 무승부 가능성이 조금 높다고 생각을 하고요. 한 끗 차의 승부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결국 무승부를 보는 입장에서 무승부에 뭐 찍거나, 무승부를 보니까 스포르팅 프렌 찍거나 이런 쪽으로 보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스포르팅 프렌 봅니다. 프렌. 우승배관에서 좀 높아 보인다 이 경기. 아시겠죠? 레버는 뭐 승마엔 오바 안 들어도 된다. 6번째, 경기가 많아서 뭘 해야 될지 모르겠네. 일단 쭉 밑으로 가겠습니다. 이렇게 목이 가지? 어제 예비군 먼지를 많이 먹었나? 피오렌티나, 시바스스 인 터키. 테르치치 빠져있고, 사이드백 쪽에 테르치치 빠져있고, 아니 참 이거 컨퍼런스입니다. 자꾸 까먹네. 16강 1차전. 일단은
피오 같은 경우는 측면 수비 쪽에 테르치치 빠져있는데 필요 없다고 말씀드렸죠. 도도가 뛰면 됩니다. 그래서 필요가 없고요. 빠지든 말든 충분히 있는 상황이고, 오스만 파사 수비 쪽에, 그리고 이제 얄친 미드필더, 이 정도만 볼게요. 야타바레 핵심 공격수 5골 이호시 최다 득점자 중 1명 빠져있는데, 시바스스는 터키 팀 중에서도 중하위권 팀이에요. 중하위권 팀. 컵대회 우승인가 해가지고 올라온 팀이고, 제가 시바스스는 역기라고 말씀드렸죠. 정배받으면 못 이기고 뭐 역배받으면 이긴다, 뭐 그냥 그지같은 팀이다, 뭐 이렇게 말씀드렸었던 부분이 있는데, 뭐 조벨레선 때나 그런 모습을 확실히 좀 보여줬던 부분이고, 어쨌든 피오에 비해서는 전력적으로 많이 떨어지는 팀이고, 피오는 제가 항상 말씀드리던 부분이 있어요. 부상자들 돌아오면 강해질 것이다. 특히 이제 니콜라스 곤잘레스랑 또 이제 소틀 같은 자원들, 공격 쪽에 이런 자원들이나 뭐 이렇게 많이 언급을 했던 것 같은데, 확실히 돌아오고 폼이 좋죠. 돌아오고 제가 직전 그러니까 스쿼드 자체가 피오렌티나가 엄청 좋은 스쿼드예요. 쓸 수 있는 카드가 많아요. 미드필더도 그렇고 전방에서도 그렇고 수비도 그렇고, 뭔가 막 확실한 카드가 있는 건 아닌데, 포커로 따지면 한 뭐 마담이나 잭 정도를 많이 들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 에이스는 없어도 그 정도 느낌. 피오렌티나가 쓸 수 있는 카드가 상당히 많다. 거의 더블 스쿼드 가까이 스쿼드를 보유하고 있고, 직전 경기에 뭐 AC 밀란전 엄청나게 잘했어요. AC 밀란을 상대로 그냥 압도적인, 물론 밀란이 오늘 새벽에 있었던 토트넘과의 준비를 많이 준비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만, 어쨌든 그냥 압도적인 경기를 보여줬어요. 이거 시바스 터키 뭐 중위권 수준의 팀, 특히나 터키 팀들은 배팅을 못해요. 그런 이슈 때문에 리그 중단이나 여러 사태가 있었기 때문에 피오렌티나가 충분히 잡아줄 수 있다. 일마인까지 이렇게 보고 넘어갑니다. 오늘 고배당 없어요. 따로 잡아가시던가 이렇게 하셔야 될 것 같아. 7번째, 로마 이바네즈 출전 정지 수비 쪽에, 여기는 엘루스톤도랑 우마르 사디크, 양팀 다 수비 중요 자원에 대한 누순이 있죠. 이바네즈가 빠졌기 때문에 무리뉴의 또 머리가 좀 아플 수 있는데, 소시에다드 역시 뭐 엘루스톤도 빠져 있고,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이 경기는 승패로 접근하기엔 조금 어려운 경기라고 생각합니다. 양팀 다 기본적으로 수비가 상당히 좋은 팀이고, 로마의 수비는 제가 매번 말씀드리잖아. 수비가 엄청나게 좋아요. 그 기록적인 부분으로 따지면 유럽 전체 팀 중 2위입니다. 2위. 자, 한참 전부터 뭐 로마 수비 좋다, 수비 좋다, 수비팀이다만 했었잖아. 2위야. 직전 경기도 유벤투스 상대로 솔직히 로마가 잘 못했는데 그냥 수비로 이겼어요. 수비로. 유벤이 뚫질 못하더라. 골대에 맞는 불운도 좀 몇 차례 있긴 했습니다만, 그 밖에 로마의 수비가 상당히 강력했던 모습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소시에다드 같은 경우 최근에 득점에 대한 페이스가 아쉬워요. 그러니까 한 2, 3주 전까지만 해도 쿠보나 세를로스 뭐 요런 자원들이 엄청나게 잘해줬던 부분이 있는데, 최근에 막 여러 부상자들이 왔다 갔다 하는 흐름에 있어서 흐름이 살짝 꼬임 느낌이 있어서, 제 생각엔 요거는 언더. 로마 역시도 소시에다드의 수비를 뚫기는 좀 힘들어 보이고요. 소시에다드도 어쨌든 간에 리그에서, 두 팀이 다 리그에서 힘을 뺄 수가 없거든요. 챔피언스리그 경쟁이 워낙 치열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한 골 싸움 가지 않을까? 그러니까 2차전에 결판 보지 않을까? 이 생각입니다. 제가 볼 때. 이것도 안 적었네. 이거 유로파입니다. 언더만 볼게요. 승패로 가면 저는 개인적으로 무승부 해무 찔 것 같기는 해. 무승부 해무. 한 골 싸움. 여덟 번째. 어우, 딸꾹질. 바젤드 슬로반부. 여기는 이제 유로파 컨퍼런스 16강 1차전. 바젤은 이제 그 스위스고, 슬로반부가 슬로바키아 맞나? 슬로바키아 맞는 것 같아요. 슬로바키아 팀인데, 기본적으로 일단은 바젤은 미드필더 쪽에 누수자가 지금 많아요. 누구야, 말레스, 뭐 또 프레이가 또 등 쪽에 문제로 빠지게 됐고, 추가로 이제 샤카 같은 애들이 불투명에 또 떠있는, 죄다 이제 미드필더 쪽 자원들이고 중요 자원들인데 빠져있는, 지금 어쨌든 간에 코마스도 없네.
수비 쪽에 코마스 최근에 또 나쁘지 않은 빠져있고, 슬로바브 같은 경우에도 미드필더 쪽에 칸카바라는 놈 거의 주전급인 걸로 보이는데 빠져있고, 여기에 요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요 정도만. 그 밖에는 뭐 이제 겨울에 넘어와서 등록이 안 된 놈이나 아니면 불투명자들 한둘이 있는데 뭐 큰 문제는 없어 보이는데, 이 두 팀도 조별 예선에서 맞붙은 조별 예선인가? 조별 예선인가 3차 예선인가? 아무튼 이번 시즌 이미 맞대결이 있습니다. 홈앤드 어웨이. 슬로반부가 지질 않았어요. 바젤이 홈에서 지고 원정 가서 비겼고 10월달에 그런 매치업들이 있었는데, 제 생각에 요거는 요 경기도 1.67배는 저는 좀 낮은 것 같아요. 바젤이 그러니까 이번 시즌에 별로 안 좋거든요. 옛날 그 알던 스위스 극강의 바젤이 아니에요. 지금 같은 경우는 리그에서도 이전만큼의 포스를 좀 많이 못 내고 있고 5위까지로 쳐졌잖아요. 지금 5위까지 뭐 옛날에 뭐 1위 2위 밥 먹듯이 하던 뭐 영보이스랑 이제 뭐 항상 우승 경쟁하던 바젤이 승점 차이도 뭐 한두 점 나는 것도 아니고 영보이스랑 18점 차이야. 1위 영보이스랑. 그러니까 이번 시즌만큼은 확실히 그 옛날에 그 패기가 전혀 나오지 않고 중간에 감독 교체 되지 여러 이슈들이 바젤이 있었죠. 유럽 대항전에서 막 특별히 힘을 못 쓰고 그랬던 상황에서 두 팀이 어쨌든 첫 번째가 아니라 10월 달에 또 홈앤드 어웨이 매치에서 나쁘지 않았었고, 슬로반부가 상대 전적상 이런 부분을 감안했을 때는 제가 볼 때는 무승부? 무승부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요, 이 경기도? 그렇게 일단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슬로반부가 원정에서 물론 직접 맞대결이 이기긴 했었습니다만 바젤이 어쨌든 감독 교체 이후에 그 전보다는 조금은 나은 것 같기는 해요. 잘 지지는 않아요. 잘 지지는 않는다. 최근에 또 상위권 팀들과 이제 매치업이 많이 잡혀 있었는데 어쨌든 패배하지 않는 모습들 이런 것들은 좀 보여줘가지고 개인적으로 그냥 무찍고 치우자 그런 느낌의 경기로 봅니다. 무찍고 치우자. 넘어가고 그 다음에 유벤투스 유로파, 이건 유로파고요. 16강 1차전 유벤은 데실리오 밀리크, 포그바 불투명, 프라이는 정우영 카예레, 뭐 미드필더 쪽이나 뭐 이렇게 빠져 있는데 그냥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경기 보면서 뭐 카이레도 어쨌든 빠져 있고 정우영도 지금 뭐 물론 이번 시즌 프라이에서는 뭐 도안 리치나 이런 자원들이 너무 잘하기 때문에 조금 출전이 막 엄청 많지는 않습니다만 빠져 있는데 상대를 좀 잘못 만났다, 프라이 같은 경우는. 그리고 프라이부르크가 경기력이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제 생각에는 생각보다는 좀 아쉬운 내용들을 리그에서도 최근에 뭐 메넨글라드바우전이나 특히 이런 원정 경기에서도 뭐 주전 그렇다고 로테이션을 많이 돌린 것도 아니고 성적도 그렇고 기록적이나 내용적인 부분에서 다 뭐 하나 챙기는 모습이 없다. 프라이 같은 경우 제가 벌써 한 몇 주 전부터 경기력이 그렇게 좋지 않다. 생각보다 그게 별로 안 좋다 하면서 저는 프라이부르크를 거의 베팅해 본 적이 있나? 없는 것 같은데. 어쨌든 뭐 프랑크 프렌 한번 가서 먹었던 것 같기도 하고, 그런 모습들이라 특히 원정 경기에서의 프라이부르크라고 이거는 유벤투스가 엮이지만 안 한다면 승리를 잡을 사이즈라고 저는 합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낭트 상대로도 유벤투스가 홈에서 1대1이었죠. 무로 끝났어요. 이 와중에 막 수비하다가 자빠져서 상대한테 1대1 줘서 실점이나 뭐 진짜 당구 골대 때리거나 마지막에 이제 VAR PK VAR 무산되거나 여러들 이런 이슈들이 있었다면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 제가 볼 때 이것도 좀 무승부가 뜨거나 할 거지. 결대로 나오면 유벤투스 잡을 확률이 상당히 높다. 유벤투스가 더군다나 리그를 포기하지 않았었던 걸로 보이거든요. 최근에 어쨌든 리그에서의 좀 그런 투지들이나 여러가지 봤을 때 포기하지 않았었던 것 같은데 직전 로마한테 덜미를 잡혔어요. 그러면서 더 유럽 대항전에서의 좀 결과들이 중요하겠죠. 왜냐면은 가뜩이나 뭐 위에
팀들도 지금 유벤투스가 리그에서 제끼기 승점 차이가 좀 벌어져 있어가지고 남은 경기 다 이길 생각으로 뛰지 않으면 솔직히 쉽지 않고, 물론 유로파도 이제 뭐 아스날에 맨유에 강팀들이 워낙 많아서 솔직히 쉽진 않습니다만, 그래도 어쨌든 가능성 하나 더 들고 가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충분히 잡을 수 있다. 제가 볼 때는 뭐 부상자들도 크지도 않고요. 여러 가지 사이즈로 봤을 때 다시 한번 덜미를 잡히기에는. 근데 가끔 그럴 때가 있어요. 리그에서 진짜 막 홈에서 계속 못 이기고 강팀이 원정 가서 이겨서 계속 올라가는 경우도 있기는 해. 근데 유벤이 그런 역기짓을 한 번 했기 때문에 좀 불안한 건 사실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저는 충분히 잡아줄 수 있다. 유벤투스는 다른 팀이었으면 모르겠는데 프라이 정도면 충분히 이길만하다. 프라이가 잘 못하기 때문에 이 정도 보고. 맨유 대 베티스 마지막. 길다 길어. 에릭센, 반더비크, 자비처, 마샬, 그리고 카세미로 불투명인 것 같은데. 아, 이거 내가 마지막에 체크를 했었는데 체크를 안 했네. 잠시만요. 제가 알기로 카세미로가 오늘 출전 여부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걸로 알고 있거든. 맨유 팬분들 없나요? 카세미로. 바랑, 카세미로, 루크쇼, 마샬 오늘 훈련 참여. 나올 가능성이 높네. 불투명이긴 합니다만, 카세미로랑 바란이 타박상이 있었는데 출전 가능하다고 합니다. 출전 가능하다는 얘기. 그런 상대전은 필요 없어요. 저는 낭트가 프라이한테 크게 꿀린다고 생각 안 해. 비슷비슷해. 프라이 잘 못해요, 여러분들. 그리고 이제 패키를 빠져있고. 이 경기는 개인적으로는 일단은 뭐 출전 가능하고 요건 있는데, 그냥 좋아 보일 이유가 없지 않아요, 여러분들? 아니, 나는 맨유가 유리하다고 보긴 하는데, 직전에 7대0으로 이긴 진 팀을 배팅하고 싶지는 않아요, 솔직히. 거의 7대0으로 이겼다고 하면은, 이 정도 충격이면은 뭐, 사회생활로 따지면은 뭐, 한 5년 사귀고 5년 사귀고 이제 헤어진 느낌인데, 정상이 아닐 가능성이 높아요. 멘탈적이나 여러 부분들이나. 최근에 또 막 레시포드 아마 멘탈 나가가지고 이제 돈지랄 하면서 멘탈 회복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 막 고급 시계 샵 가서 막 시계 사고 그런 것도 막 기사화되고 까던데 사람들이. 제가 볼 때는 정상 멘탈이 아닐 가능성이 좀 높다. 베티스 같은 경우는 뭐 큰 부상자보다는 나빌 페크르 정도 빠져 있는데, 이번 시즌 베티스에서 영향력은 페키르 하나 정도 빠지는 건 뭐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했을 때, 제가 볼 때는 그래도 이긴다고 보긴 하는데, 배당이 조금 1.34는 좀 선 넘은 것 같다. 다득점 봅니다. 이긴다고 보긴 하는데 배당이 좀 선 넘었다. 이 정도 느낌 보겠습니다. 테나우 전술? 그래서 맨유 프랭 가서 리버풀 전에 부러진 사람이 있을걸요? 7대0으로 지는데 전술을 믿는다고?